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5번째 정류장, 의정부역에 정차할게요. 토요일마다 이희영. 전반과 후반 90분 11명으로 구성된 팀이 오로지 골을 넣기 위해 달리는 스포츠. 붉게 물들었던 2002년 여름을 축구가 없으면 어떻게 설명할까? Be the Reds.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고 16강에서는 이탈리아를 2대1로 꺾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8강이라니. 들뜰 수밖에 없는 승리에 모두가 입을 모아 기대를 품었다. 이러다 설마 8강도 이기는 거 아니냐고. 그때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축하한다는 말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주기도문처럼 듣고 자랐던 터라 당황할 일도 아니었지만 나는 내가 정말 성인이 된 것인지 의문이었다. 나는 늘 어중간했다. 이름보다 개 말이야 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만큼 평범했고 초등학교 뒷동산에 묻힌 타임캡슐처럼 없어도 딱히 문제될 게 없으니 어쩌다 발견해도 이런 게 있었나 새삼 신기한 그런 사람이었다. 답을 알고 있어도 머리 위로 손을 번쩍 들어도 나는 선택받는 일이 없었다. 그런 내가 서울로 가든 대학생이 되든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았다. 인생은 늘 따분했고 내 세상은 5평 남짓한 자취방만큼 커졌을 뿐이었다. 성인이 되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충고대로 나는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을 내기 위해 평일에는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안녕치 못한 세상에서 나는 주말마다 편의점을 지켰다.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만 고생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단순 업무에 익숙해지니 한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도 눈에 익었다. 계산해주세요. 맥주 2캔과 새우맛 과자 1봉지. 어깨 위를 스치는 짧은 단발머리에 선과 선을 켜켜이 쌓아 그린 것처럼 또렷한 눈망울. 그녀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오비라고 2캔을 사러 오는 단골이었다. 비가 오던 날이었던가. 어떤 날은 그녀의 눈시울과 코끝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도 보았다. 맥주 2캔으로 버티고 싶은 날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동질감이 생겼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카운터 한편에 진열돼 있던 천하장사 소시지를 봉지에 챙겨주었다. 서비스예요. 그날부터 나는 매주 토요일 천하장사를 하나 사놓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때만 해도 나는 어떤 종류의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는지 알지 못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다시 보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거란 걸 그녀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8강 스페인전이 열리던 날 붉은 티를 입고 태극기를 휘감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류에 적절히 묻어가던 나였기에 남들과 다르지 않은 차림새로 동기들과 모이기로 한 대학로의 작은 호프집을 찾았다. 술을 마시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호프집은 이미 만석이었다. 북적북적한 그 틈에서 동기들을 찾으며 두리번거리자 민석이가 손을 흔들었다. 여기! 동그란 테이블에는 나를 포함한 남자 3과 여자 1가 있었다. 소은이는? 아직 안 왔어. 근데 소은이가 아는 언니 데려온다더라. 아는 언니 누구? 글쎄, 같은 동아리 사람이라던데 나도 잘 몰라.
동아리면 수영? 그럴걸? 빠른 연생이라 나보다 한 살 적은 소은이는 부침성이 있고 술도 잘 마시니 늘 아는 사람이 많아 종종 이렇게 술자리에도 지인을 데려와 어울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하긴 했지만 여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소은이 입구에서부터 발을 구르며 뛰어들어온다. 그런데 그 뒤로 아마도 아는 언니인 듯 보이는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적정 온도를 넘긴 퓨즈가 녹아버린 것처럼 과부하가 걸린 건지 도무지 어떤 사고도 할 수 없었다. 그녀였다. 작년처럼 짧은 단발은 아니었지만 요즘 유행하는 노란 브릿지 머리의 그녀는 전에 봤던 모습 그대로 선명하고 맑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은 그녀의 인사에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이름은 신가희이고요. 나이는 23살이고 국문과 4학년이에요. 소은이랑 같은 수영 동아리에서 알게 됐어요. 신가희. 나는 소리 없이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몇 번이고 물어보려다 실패한 이름을 한 톨의 수고도 들이지 않고 알게 되다니. 게다가 같은 학교였다니. 후회됐다. 왜 진작 수영 동아리에 들지 않았을까? 본래도 낯을 가리는 탓에 조용한 편이지만 나는 그녀가 등장한 뒤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열기가 올라와 맥주만 홀짝거렸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말도 없고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아니, 그냥 경기 질까봐. 스페인이잖아. 경기에 집중하자.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해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경기를 보고 있겠어. 나는 사람들의 아쉬운 탄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옆에 앉은 그녀를 흘끔 쳐다보았다. 축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응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징어를 질겅질겅 문 그녀가 나와 눈을 마주치자 미소 지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혹시 담배 피워요? 그녀의 뜻밖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러자 그녀가 말보로 레드를 꺼내 담배를 입에 물더니 건너편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물었다. 혹시 불 있어요? 불을 빌린 그녀는 담배를 희고 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뿌연 연기를 내뿜었다. 마치 말보로 초창기 광고에 5월처럼 부드러운 슬로건이 붙은 모델 같은 분위기였다. 스페인전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경기는 접전을 벌이다 끝내 서로의 골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연장전마저 끝나 승부차기로 돌입했다. 7번의 축을 주고받은 뒤 호아킨의 실축을 이훈재가 막아냈다. 대한민국! 국호와 함께 5번의 박수소리와 자동차 경적이 온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였던 주장 홍명보의 골이 마침내 골망을 흔들자 환호성을 내지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서로를 얼싸안았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그래, 그 정도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나를 안았다. 경기가 끝나도 축제는 계속 이어졌다.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되었고 응원 카드 섹션에 등장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문구처럼 못 이룰 일도 없어 보였다.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이라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마시겠냐며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 술에 진탕 취해갔다. 내가 있는 테이블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간 아르바이트 탓에 그나마 자제한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취기에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이제 슬슬 빠질 타이밍이었다.
그녀와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었지만 마지막 아르바이트 날이라 대타를 부탁할 사람도 없어 급하게 뺄 수도 없었다. 나는 이제 일어나 볼게. 알바 갈 시간이라. 시계를 확인한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녀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이만 가볼게. 얼떨결에 그녀와 같이 호프집을 빠져나왔다. 얼마 마시지도 않은 술이 머리 꼭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나도 그쪽이야. 그녀도 꽤 술을 마셨는데 어쩐지 내가 더 취한 것만 같다. 여자한테 말도 못하는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니 입이 바짝 말랐다. 이럴 땐 대체 다들 무슨 말을 해? 그녀와 나 사이에 정막이 흘렀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던 찰나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사실 아까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는데 이름이 뭐야? 단지 이름만 물었을 뿐인데 손이 저릿하도록 떨려왔다. 길동이요, 문길동. 길동? 이름 웃기다. 내 이름을 들은 그녀가 웃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홍길동, 별명이었지? 그뿐이게요. 고길동도 있었는데요. 아, 맞네. 둘리.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가볍게 웃었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다.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린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수영이 왜 좋아요? 글쎄, 왜 좋아할까? 우선 수영장 냄새가 좋아. 비릿한 소독 냄새. 그리고 배영하는 것도 좋고. 유영하면서 천장을 바라보는 기분이 꼭 이 세상을 사는 기분 같지 않거든. 어쩐지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썹과 그 아래 발끝을 바라보는 눈망울이 비가 내리던 날처럼 슬퍼 보였다. 너 근데 나 기억 안 나? 그녀가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목덜미까지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토요일마다 저기 언덕 편의점에서 서비스로 천하장사 챙겨줬던 사람, 너 아니야? 그 순간 어쩌면 지금 꿈을 꾸고 있진 않은지 의심했다. 지나간 날은 오늘보다 생경했다. 설마 하며 바랐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거 저 맞아요. 역시 너 맞구나. 나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싶어졌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토요일마다 늘 맥주 2캔씩 사갔던 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너 기억력 좋다. 그 물음에 그녀가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는 듯 싶더니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잠이 안 오더라. 토요일마다 매번 그렇게 잠이 안 와서 맥주 2캔은 마셔야지 잠이 오더라. 단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물으면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았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잠이 잘 오더라. 맥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구나. 그게 궁금했어? 아니 뭐 매주 같은 걸 사가니까요. 발걸음은 왜 이리도 빠른 것만 같고 가는 길은 왜 이리도 짧은지. 후덥지근한 여름밤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걸 그녀와 걷다 보니 알게 됐다. 알 수밖에 없었다. 알바는 주말마다 하는 거야? 편의점 맞지? 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군대에 가야 해서요. 스페인을 꺾고 올라간 4강에서 한국은 독일을 만났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붉은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는 16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 물론 나와 친구들은 텔레비전이 있는 대학로 호프집에 있었다. 오늘은 남자들 뿐이었다. 이날은 시간마저도 완벽하게 술을 마시기 좋았다. 한국이 월드컵 4강이라니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IMF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팀과 겨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다니 설사 여기서 진다고 해도 아쉬울 일이 아니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독일의 골망을 위협했다. 하지만 독일에는 골키퍼 올리버 칸이 있었고 공은 매번 그의 손에 막혀 결국 후반 30분에 들어간 미하엘 발락의 슛으로 4강은 독일의 승리로 돌아갔다. 경기가 끝나고 한동안은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어울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울기도 했다. 술이나 마시자. 이보다 술을 마시기 좋은 날은 없어 보였다. 말이 사라진 술자리에서 연거푸 소주를 들이키던 민석이 말을 틔웠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칙칙하다. 여자들이 없으니 시답잖은 여자 이야기와 한숨 섞인 담배 연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줄담배를 뻑뻑 피워대던 동혁이 대뜸 나와 민석에게 물었다. 야, 근데 가희 누나 말이야.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냐? 뭐가? 아니, 뭔가 사연 있는 사람 같아. 저번에 같이 담배 태우는데 누나한테 담배 어떻게 배운 거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뭐라는 줄 아냐? 장례식에서 배웠대. 그러자 민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장례식? 누구 장례식? 야, 돌았냐? 거기다 대고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 그 말을 듣고 있자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말보로 레드를 입에 문 그녀가 떠올랐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라이터 하나를 꺼내 매만졌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혁이 내게 말했다. 너는 담배도 안 배운 놈이 라이터는 왜 가지고 있냐? 혹시 모르니까. 불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 4강을 치른 이후 한국은 3, 4위전을 치르기 위해 대구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다. 상대는 브라질에게 0대1로 패한 터키였다. 물론 이번에도 응원을 빙자해 모두 모이기로 약속했지만 오늘은 호프집이 아닌 이발소로 집결했다. 아니, 머리 미는 게 이렇게 다 몰려올 정도야? 동기들은 그렇다 쳐도 그녀까지 이곳에 있으니 담배라도 물고 싶은 기분이었다. 카메라까지 들고 온 민석은 희죽거리며 이발소 의자에 앉은 나를 향해 셔터를 눌렀다. 이런 게 다 추억이 되는 거지 뭐. 좋잖아. 혼자인 것보다. 나는 슬며시 거울에 비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이런 상황이 재밌었는지 참지 못하고 지수와 웃고 있었다. 그 바람에 나도 같이 웃어버렸다. 그녀와 만난 뒤부터 재채기 같은 웃음이 많아졌다. 도저히 참아지지 않는다. 자, 시작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발사가 바리깡을 집어들었다. 바리깡이 간질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갔다. 점점 짧아지는 머리를 보니 마음도 점점 착잡해졌다. 다 됐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머리가 밤톨 같다며 웃었다. 통일이 시급했다. 시작부터 터키의 선제골을 허용한 터키전은 결국 2대3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졌다고 해서 박수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이 시작하고부터 좋지 않은 대진 운에도 불구하고 축구 강호들과 연이어 맞붙어 이겼으며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골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월드컵 4위라니. 앞으로 또다시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 어른이 되기 전 그 어딘가에 인저리 타임을 견디고 있던 우리에게 이래저래 술을 마실 핑계는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만큼이나 충분했다. 한국이 4위를 해서도 그렇고 내가 군대에 간다는 것도 그러했기에 나는 허전해진 머리에 까만 모자를 덮어쓰고 오가는 술잔을 수없이 부딪혔다. 너 근데 입대하는 날은 누구랑 같이 가냐? 민석이 술에 취해 뭉개진 발음으로 내게 물었다. 혼자 가야지. 부모님도 일이 바쁘니까. 같이 갈 사람도 딱히 없고. 야, 너 진짜 섭섭하게 그러기냐? 우리가 있잖아, 임마. 다도 갈 거지? 민석의 너스레에 다들 당연한 게 아니냐며 고개를 끄덕였다. 취기에 두 뺨이 붉어진 그녀도 그러했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몽글몽글 몸집을 부풀렸다. 그녀가 오지 않았으면 했지만 오지 않으면 그녀가 너무 보고 싶을 것만 같았다. 잠자기도 아쉬운 민간인의 하루를 위해 초저녁부터 모인 나와 동기들과 그녀는 호프집 문이 닫히자 과방으로 들어가 술자리를 이어갔다. 연장전을 끝내고 그냥 승부차기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는 이곳에 하나밖에 없는 골키퍼였기에 경기를 끝내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창문에 비춘 햇살에 화들짝 눈을 뜨자 맥주병과 소주병이 늘어져 있고 부스러기만 남은 과자 봉지와 마른 안주를 따라 소파에서 새우처럼 몸을 구부린 채 곤히 자는 그녀가 있었다. 다행히 시간은 아직 9시였다. 늦은 건 아니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만약 늦잠으로 입대하지 못했다면 헌병대에 끌려가는 건 우습지도 않게 아버지는 나를 호적에서 파버렸을지도 몰랐다. 근데 다들 어디 가고 그녀만 이곳에 남아있는 건지. 차마 곤히 자는 그녀를 깨우지 못하고 나는 조용히 꽈방을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민석에게 전화를 거니 잠에서 덜 깬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깼냐? 너 지금 어디야? 아니, 너희 다 어디 갔어? 지금 꽈방에 가인 누나밖에 없던데. 너 어제 기억 안 나냐? 어제 뭐가? 현상 처리 전 빛에 노출된 필름처럼 어제의 기억은 상을 맺지 못하고 까맣기만 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석의 웃음소리가 싸하게 울렸다. 임마, 너 어제 가인 누나 좋아한다고 울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빠져준 거 아니야. 내가? 그래. 야,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좋아한다는 게 그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미치겠네. 그래. 그럼 어떻게 좋아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했다. 말은 말대로 나오지 않고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민석은 대답을 기다리자 지친 건지 아니면 배려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뭐가 됐던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마 꽈방에 들어가지 못한 나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에 기대어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알고 있을까? 그런 거라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뜻대로 될 리 없듯이 꽈방의 문도 뜻하지 않게 열렸다. 애들 다 어디 갔어? 그녀가 잠에서 깼다. 거짓말에는 재능이 없는 건지 나는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다들 장난친다고 몰래 가버린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그녀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을 리가 없었다. 그녀의 태연한 반응을 보아 어쩌면 그녀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남겨진 그녀와 같이 의정부를 가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았다. 저 그냥 혼자 갈게요. 아니야, 나라도 같이 가야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혼자 보내. 연이은 사양에도 그녀는 괜찮다며 여느 날처럼 웃었다. 그녀 앞에만 서면 나는 햇살 아래 옷을 껴입은 나그네가 돼버린다. 결국 나는 알겠다며 그녀와 함께 학교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그녀와 나는 13번 버스를 기다렸다. 나는 가만 서서 의정부역까지 거치는 정류장 수를 세어보았다. 총 34개 정류장. 막히지 않는다면 1시간 좀 넘어 도착할 듯 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녀와 버스를 타야 한다. 초조해졌다. 나는 분주히 그녀와 나눌 만한 대화거리를 생각하며 지루해지지 않을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무색하게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곤히 잠들었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설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거리던 그녀의 머리가 불시착하듯 내 왼쪽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얼어버렸다. 정말 숨 쉬는 법을 까먹었던 게 아닐까?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 두근거림이 귓가에 둥둥 울릴 정도로 커서 혹여나 잠든 그녀가 깨지 않을까 걱정됐다. 나는 애써 창밖을 바라보며 물에 뛰어든 것처럼 호흡을 내뱉었다. 버스가 달리는 내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길 바랐다. 아니면 바퀴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했다. 그녀와 있는 시간은 일요일과 같다. 오지 않았으면 싶은 월요일처럼 이별은 성큼성큼 다가온다. 의정부역에 다다르고 나서야 나는 그녀를 깨울 수 있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리하며 다 왔냐 물으며 기지개를 켰다. 네, 이제 여기서 버스나 택시로 갈아타면 돼요. 그 말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그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럼 우리 시간도 좀 남았는데 해장할 겸 부대찌개나 먹을까? 좋아요.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녀를 보니 어쩌면 그녀는 내 짝사랑을 모르는 것 같다. 다행이다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 허전한 기분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녀와 나는 부대찌개 식당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광장을 가로지르면 식당이 나올 것 같았다.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던 그녀가 사라졌다. 어디 가는 거지? 왔던 길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다행히 벽면 앞에 서서 무언가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포스터였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효순이와 미선이? 2002년 6월 13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효순과 신미선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미군 장갑차가 이들을 치고 압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갓길을 인도 삼아 걷던 곳으로 미군 측은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어 마주오던 차량과의 무리한 교차 통과를 시도하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책임질 만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런데 그녀는 내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는지 한참 동안 처연한 시선으로 포스터에 앳된 여중생 2명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안타깝네요. 그 말에 그제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게. 그녀와 나는 의정부 부대찌개의 원조라고 적혀진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른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 주문하기 무섭게 부대찌개가 나왔다. 사골로 우려낸 육수에 햄과 양념을 넣은 부대찌개가 금세 보글보글 끓었다. 나는 앞접시에 햄과 라면 사리를 두툼히 올려 그녀 앞에 놓았다. 그러자 젓가락을 집어든 그녀가 먹는 채 마는 채 뒤적거리더니 내게 물었다. 혹시 형제 있어? 아니요, 외동이라서. 누나는요? 있어. 여동생 하나. 나보다 5살 적어. 여동생이면 사이 좋겠네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 어릴 적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6학년이고 동생이 1학년이었는데 그애 내가 다니는 곳은 졸졸 따라다녔어. 학교가 끝나면 미술학원이고 영어학원이고 내가 나올 때까지 문 앞에 쪼그려 있는 거야. 나중에는 학원 선생님도 그 애를 알아볼 정도였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거든. 쫓아오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동생이 울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가버렸어.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정말 나쁘지?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누나도 어린애였잖아요. 그런가? 그 후로는 동생이 쫓아다니지 않았거든. 근데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과한 적은 없었어. 어차피 매일 얼굴을 보니까. 옷가지 같은 걸로 서로 시답잖은 신경질을 부릴 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떨려왔다. 근데 작년 봄에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야자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운전자가 동생을 치워놓고 구급차도 불러주지 않고 도망갔대. 결국 지나가던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 뺑소니범 결국 잡혔거든.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징역 3년 받더라. 근데 그게 과하다고 항소를 걸었어. 있잖아. 동생이 죽었다는데 이상하게 장례식 치르는 내내 눈물이 안 나더라. 근데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데 그게 그렇게 피우고 싶더라고. 그때 배웠어, 담배. 한동안은 토요일마다 잠이 안 오더라. 동생이 죽은 날이 토요일이라서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잠이 오더라. 맥주를 안 마셔도 잘만 자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녀의 물음에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다만 터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녀에게 내 까만 모자를 씌워주었다. 그녀의 눈과 코와 두 뺨이 눈물에 젖어들었다. 토요일마다 맥주를 사가던 그녀가 웃으며 담배를 피우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마다 그녀가 아팠을 거라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슬퍼졌다. 미안해. 갑자기 동생 생각이 나서. 괜찮아요? 미안해. 밥 먹자. 그녀와 나는 국물이 쫄아든 부대찌개를 먹었다.
우리 중 누구도 짜다든가 그래도 맛있었다든가 하는 감상은 할 수 없었다. 식당을 나온 뒤엔 택시를 타고 306 보충대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입대하러 온 남자들과 배웅하러 온 그 가족들 혹은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제 그녀와 작별을 해야 했다. 이거 고마웠어. 그녀가 쓰고 있던 내 모자를 돌려주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애써 그녀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 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 꾹꾹 눌러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다. 있잖아요, 누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어중간하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은 없을 테니까. 어차피 똑같기만 한 하루하루를 기다린 적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일상이 기다려졌어요. 누나를 기다리던 토요일이 그랬어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날이었어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겠지만 나의 토요일은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좋아해요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한 채 나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조심히 가요. 내질은 고백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웠다. 그 순간에도 내 욕심 때문에 괜한 말을 한 게 아닐까 후회도 했다. 대답을 들을 용기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뒤돌아가는 나를 불러세웠다. 길동아. 그녀는 내게 뛰어와 가방에서 꺼낸 쪽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우리 집 주소야. 까먹지 말고 편지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나는 또 재채기 같은 웃음이 터졌다. 쪽지를 펴니 동글동글한 글자와 숫자가 꾹꾹 적혀 있었다. 언제 이런 걸 적었던 걸까? 꼭 할게요. 그녀는 걸어가는 내 뒤에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웃었다. 그녀의 발길이 끊기고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지난 1년 동안 나는 토요일 밤마다 꼬박꼬박 그녀를 떠올렸다. 근데 이제 어쩌지? 토요일 밤이 지나도 끊임없이 떠오를 것만 같다. 그녀를, 내 첫사랑을.